밀양에 이어 울산도 케이블카를 운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신불산 일대에 이른바 알박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 지역 간이상수도 절반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과 환매 조건부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발생한 화물차량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1도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가 아침 최저 4도에 낮 최고 11도에 머물며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울산기상대는 목요일까지 맑고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비를 뿌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주말 레미콘 차량이 길 옆 전봇대를 들이받아 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졸음운전 때문이라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의 핸들이 갑자기 꺾이더니 옆 차량과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충돌합니다.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레미콘 차량이 차량과 전봇대를 들이받아 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모두 졸음운전 때문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문제는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다른 사고에 비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만 깜빡 졸아도 28m를 무방비로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돌발 상황 대응 시간도 음주운전 때보다 1.47초가 늦습니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0.17%에서 운전하는 것과 같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럭에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데 과도한 운행으로 피로가 쌓이다 보니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밤새 올라가 아침에 푸고 뒷날 아침에 또 침실로 돌아다니거든. 그거 잠잘 시간 별로 없어요. 그거 저 올라가 내려가다 보면 뻥 나는 거예요.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65명 가운데 졸음운전으로 숨진 사람은 전체의 30%인 79명. 특히 겨울철 과도한 히터 사용은 졸음을 불러오는 만큼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고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일대에 이른바 알박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이 개발 계획을 알고 미리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프웨이 개발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삼남면 가천이 일대. 최근 이 지역 땅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주변 부동산 업자들은 한 종교단체가 지난 2000년 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땅을 최근 부동산 업자들이 다시 서너 배 이상 비싼 값에 매입했다고 말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 될 걸 염두에 두고 알박기에 나선 겁니다. 케이블카가 대선날 정보를 듣고 땅을 매입해나가고 있는데 당초에서 그 땅은 가격은 한 8만 원 정도. 그때 매입을 할 때 한 30, 40만 원 주고 매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들어오게 되면 알박기가 되는 셈이지. 기획부동산을 중심으로 최근 이 일대 땅을 집중 매입한 건 울산시가 신불산 로프웨이 사업의 최종 노선을 제3안인 가천 저수지에서 신불제 하단까지로 정했다고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울산시가 추진 중인 로프웨이 개발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삼남면 일대의 땅값이 상승하고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난 원인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부작용이 큰 만큼 케이블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자 유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관에서 직접 주도를 하고 다음에 기업을 유치해서. 하지만 이 같은 알박기는 토지 수용에 많은 보상비 부담을 초래하게 돼 울산시가 선뜻 공영 개발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태화강 연어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망과 심지어 나무 보트까지 발견됐는데
울산시는 전문 포획꾼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중구 척과천 하류와 태화강이 만나는 지점의 갈대숲. 이곳에선 지난 9일 어망과 통발, 나무보트 등이 발견됐습니다. 어망 속에는 50cm 크기의 연어들과 함께 누치, 숭어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물로 잡은 뒤 작은 배로 운반한 걸로 추정됩니다. 울산시는 이렇게 도구들을 이용한 점으로 미뤄 전문 포획꾼의 소행으로 보고 이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명을 배치해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많이 움직이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런 새벽에 고기를 꼭 많이 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는 연어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회귀한 연어를 잡는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30일 무거천에서 낚싯대와 뜰채를 이용해 연어 5마리를 잡은 70대 남성이 적발되는 등 불법 포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심의 강 가운데 유일하게 연어 자연 부화가 확인되고 오는 2014년 전국 최대 규모의 연어 생태관도 들어서게 될 태화강. 하지만 불법 포획꾼이 설치면서 태화강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북구 지역 간이상수도의 절반 이상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무려 35배나 초과한 곳도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북구의 한 간이상수도 시설. 저장 탱크와 염소 소독기를 열었더니 여기저기서 물때가 보입니다. 계곡물에다 소독약을 투입해 식수로 쓰는 이곳은 최근 기준치의 24배에 이르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최근 북구 지역 33곳의 간이상수도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했더니 절반이 넘는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총 대장균이 기준치 무려 35배를 초과하는 곳도 있었고 동물 분유로 인한 분홍성 대장균이 나온 곳도 10곳에 달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00곳이 넘는 울주군은 관리 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구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령화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거나 이제 환경적인 아니면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을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고요. 울산 지역에 설치된 이 같은 간이상수도는 370여 개, 1980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간이상수도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애경유화의 건강기능식품 자회사인 AKN MM바이오팜이 일본에서 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올해 안에 울산에 제2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AKN MM바이오팜은 내년부터 일본 제약회사에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원료의약품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경남은행은 내일부터 16일까지 울산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무료 관람을 실시합니다. 영화는 저녁 7시 30분부터 하루 한 번만 상영되며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경남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관람권을 발급받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 세계 아이폰용 운영체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현대아스팔트 7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이는 모바일 레이싱 게임인 아스팔트 7에 등장하는 벨로스터 터보를 이용해 특정 트랙을 주행하는 대회로 우승자에게는 사업장 견학과 디트로이트 모터쇼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대중공업은 동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60명을 경주 양동마을로 초청해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마다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에서 일부 수험생들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는데 상당수가 4교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택관 과목들을 순서대로 풀지 않았다는 건데 복잡한 시험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영남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 3개를 골라 풀어야 하는 수능 4교시. 울산에서도 수험생 3명이 선택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동시에 2과목을 풀다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4교시에는 90분 동안 3개의 과목을 선택해 30분씩 순서대로 풀어야 하는데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는 등 이를 어기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2013학년도 대입수학 능력시험에서 이처럼 선택 과목 응시 위반으로 부정행위 처리된 학생이 울산에서만 3명, 전국적으로 5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0분 시험에서 1개 과목을 30분 동안만 풀도록 해 과목별 난이도를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이게 한 사람이 한 과목을 30분인데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풀 수도 있잖아요. 순서를 안 풀면. 하지만 많게는 17개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간을 배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저도 모의고사 때 정신 안 차리고 하다가 그 순서를 바꾼 적이 있는데요. 정신 진짜 저도 많이 연습했는데도 그렇게 헷갈릴 정도면 시험 때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사들도 복잡한 4교시 시험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과목 순서에 맞게 3개를 자기가 2개를 뽑아가지고 쳐야 되는, 그리고 그 순서를 지켜서 쳐야 되는 그런 또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부정행위자가 되게 되니까. 교육과기술부는 내년부터 선택 과목을 2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기본 틀이 유지되는 한 4교시 부정행위는 사라지기 힘들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대규모 할인 분양으로 기존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구 신정 프로지오 분양대 행사가 집회를 벌이고 있는 입주민 대표 10여 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분양대 행사는 이들 주민 대표가 분양 상담을 가로막고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등 분양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구 신천 현대 엠코타운의 30평형대 입주민들은 건설사가 환매 조건부 계약 이행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어 조만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쇄 방화를 공모한 혐의로 화물연대 울산지부 사무장 오모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 6월 24일 울산과 경주 일대를 돌며 비조합원의 화물 차량 20대에 불을 질러 12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 자수한 보험 설계사 51살 정모 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30억 원을 투자받아 이 가운데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읍면 동사무소에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 대신 자신의 서명을 각종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직접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받는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